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 내용이다. 자,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약 보면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는 갑국의 경우 0.5배, 2분의 1이 되었다 이거야. 2분의 1이 되었다. 을국의 경우는 2배가 되었다. 그래서 T 플러스 50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갑국의 T년하고 T 플러스 50년. 자, 을국의 T년하고 T 플러스 50년. 그래서 유, 부, 노, 총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인구가 절반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T년을 200으로 잡는다면 200A로 잡으면 T 플러스 50년은 인구가 100A가 되겠죠. 자, 그런데 T 플러스 50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니까 을국은 여기 이제 100A 동일하다. T 플러스 50년의 총인구는 갑국과 동일하다인데, 자, 을국은 그게 2배가 돼서 동일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을국의 T년 총인구는 몇 A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50A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요거 곱하기 가장 작은 값을 100으로 놓고 싶으면 곱하기 2 해줘서 400, 200, 100, 200 뭐 이렇게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놓고, 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T년 총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그리고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갑국부터 가보면 총 부양비가 150이래요. 자, 총 부양비가 150이라는 것의 의미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노년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얼마다? 150이다. 자, 100 넘어가면 100분의 150,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3이다. 자, 부양 인구가 2라면 유소년, 노년 합친 게 3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유소년, 노년, 부양 인구 전체 다음에 이게 총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부양 인구는 총 인구 중에서 5 중에서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2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총 인구가 지금 20이니까 5분의 2, 즉 40% 곱해주면 T년의 부양 인구는 80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200이에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했는데 이게 200이다. 넘어가면 100분의 200 짝짝 2. 그럼 유소년보다 노년이 2배 더 크다 이거야. 자, 그럼 남은 게 이제 부양 인구가 80이니까 남은 게 120인데, 자, 그러면 120을 쪼개줘야죠. 저기 2하고 1로 쪼개주는 겁니다. 그럼 3분의 2, 3분의 1로 쪼개주면, 자, 유소년이 얼마가 되고, 유소년은 40이 되고, 노년은 얼마가 된다? 80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엄청 어려운 뭐 그런 게 아니다. 자, 요렇고 일단 그럼 을국도 한번 가볼까요? 총 부양비가 25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자,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노년 곱하기 100 한 게 25다. 자, 100 넘어가면 100분의 25 약분해주면 4분의 1이 되죠. 즉 부양 인구가 4일 때 유소년, 노년 1이다 이거야. 그런 얘기는 그럼 전체 인구가 5일 때 부양 인구가 4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양 인구는 전체 5분의 4라는 얘기입니다. 5분의 4. 그러면은 전체 인구 우리 총 인구 50으로 잡았으니까 5분의 4 해주면 부양 인구는 얼마가 된다? 40이 됩니다. 자, 노령화 지수는 또 친절하게 다행히 100이네요.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건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 100이라는 거니까 유소년하고 노년하고 똑같다. 그럼 여기 50이니까 남은 게 10이죠. 그럼 나머지 반반 쪼개주면 5A, 5A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래 놓고, 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 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전체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를 말하는 건데, 요건 감소했대요. 자, 그 전에 총 인구 중 유소년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가 200분의 40이니까 20%였는데 그 20%보다 감소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총 인구가 100A니까 20%는 20A거든요. 그러니까 20A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0A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고. 또 전체 인구분의 부양 인구. 그럼 전체 인구 중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건 변함없대요. 그럼 전체 인구가 200이었는데 부양 인구 80이었죠. 그럼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였는데 변함없으니까 여기 100A에서 40% 그럼 얼마야? 40A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노년 인구는 얼마냐 이거야.
그럼 유소년하고 부양인구 이제 정해진 거 보면 어쨌든 요건 부양인구는 40으로 확정. 유소년은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20A보다는 작다 이거야. 20A보다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60보다는 작다 이거예요. 그럼 두 개 합쳐서 60보다 작으면 그럼 노년인구는 자연스레 뭐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 40A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이해되죠? 그래서 왜냐면 다 합쳐서 100이 돼야 되는데 유소년하고 부양인구 합친 게 60보다는 작으니까 그럼 노년은 40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을국 똑같이 갑니다. 자, 을국 전체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근데 요거는 이제 변화가 없대요.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함없다.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가 50분의 5였으니까 10%였는데 변함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100A에서 10%니까 10A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 전체분의 부양인구는 감소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는 전체 50분의 40이었어요. 그러니까 80%였는데 그건 줄었다 이거야. 그럼 100에 80% 하면 80A죠. 80A보다는 뭐하다? 작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소년하고 부양인구랑 합치면 90A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노년인구는 당연히 뭐보다는 크다? 10A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끝났죠. 갑니다. 자, 1번 T년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보다 크다. 자, 보면 유소년 부양비 80분의 40이죠. 자, 80분의 40 곱하기 100. 뭐 굳이 뭐 계산할 필요 없지만 뭐 50입니다. 자, 노년 부양비는 80분의 80. 뭐 계산할 것도 없지. 그냥 100이잖아, 100. 그래서 노년 부양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번 T년 갑국의 노년 인구는 몇 A입니까? 80A입니다. T년 을국의 노년 인구 요거는 5죠. 5A. 자, 그래서 보면 몇 배가 되나요? 16배가 되네요. 8배가 아니라 16배다. 자, 3번 T년 갑국의 부양인구는 여기 80A입니다. 80A. T 플러스 5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 얼마죠? 10A입니다. 그래서 8배다. 여기 정답이네.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경제성장 동력은 모두 약화될 것이다. 경제성장 동력 기준은 뭐야? 부양인구 비율이네요. 전체 인구 중에서. 자, 그러면 부양인구 비율은 사실 뭐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갑국은 변함없고 을국은 감소했다. 뭐 요걸로 다시 따져줘도 되는데 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갑국은 변함없다. 그래서 갑국이 약화되진 않았고요. 을국은 감소했으니까 을국은 약화될 것이다. 자,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노령화 지수네요. 노령화 지수. 그럼 갑국 한번 보면 노령화 지수가 40분의 80이니까 200에서 여기 보면 20A보다 작고 모는 40A보다 커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2보다는 클 거야. 즉 200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했을 것이야. 그래서 갑국은 이 세대 간 갈등 정도가 커지고 이건 맞는 얘기고 을국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자, 을국의 노령화 지수 보면 5분의 5였으니까 을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유소년은 10A고 노년은 10A보다 크니까 어쨌든 100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국도 커질 것이다 이겁니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 되겠습니다.